네, 안녕하세요. 얼라이언스 에듀에서 IB 피직스를 맡고 있는 강사 강준우입니다. 자, 오늘은 IB 피직스가 어떤 과목인지, 그리고 왜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지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는 이제 크게 네 부분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우선 제 소개를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저의 주요 성과, 합격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IB 피직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IB 피직스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수업 방식과 여름 특강 소개, DP1, DP2, 그리고 프리 DP의 커리큘럼을 말씀드린 뒤, 마지막에는 이제 Q&A 세션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물리교육과에서 학사를 전공했고, 그중에서 이제 또 천문학을 복수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IB 피직스 HL을 직접 이수를 했고, 최종 7점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이제 얼라이언스 에듀의 대표 물리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전에는 이제 다른 학원들에서 물리, 수학의 대표 강사를 맡았고, 물리 교재 제작팀 또한 맡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단순히 물리를 잘하는 사람이라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물리를 어떻게 가르쳐야 학생이 이해하는지를 전공으로 공부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물리교육과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어떤 개념에서 막혀 하는지, 추상적인 개념을 어떤 순서로 제시해야 이해가 잘 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수학적 표현, 그리고 물리적 의미를 어떻게 연결해서 가르쳐야 하는지를 이제 계속 고민을 하는데요. 특히 저는 이 관점을 IB에서 적용을 해서 IB 피직스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학생들이 이제 이 과목을 단순 암기가 아니라 좀 구조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왔고 실제 수업에서 많이 반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단순히 시험을 본 사람이나 뭐 문제를 많이 풀어본 강사가 아니라 이제 IB 물리를 좀 더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지 고민해온 강사라고 자신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 주요 성과 및 합격 사례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뭐 프리 DP부터 시작해서 DP1, DP2까지 이제 다양한 학생들을 지도를 해왔고, 이제 실제로 뭐 DP1일 때 5점 수준이었던 학생이 이렇게 DP2에서 7점이 올라간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작년 입시 결과인데, 뭐 NUS라든지 임페리얼이라든지 뭐 UCLA, 치카고, 유미시 뭐 이런데 많은 좋은 대학에서 최종 합격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통해서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처음부터 이런 완성형 학생만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당연히 아니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학생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방식으로 개념을 쌓고 시험 전략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저는 이제 학생마다 출발점이 당연히 다르겠죠.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이제 각 학생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점수를 끌어올리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름 특강은 다 같이 진행하는 수업이다 만큼, 이런 점을 최대한 살리는데 이제 조금씩 어려움은 있겠지만, 각 학생들의 실력을 제가 최대한 빠르게 파악한 뒤에 수업의 진행 방식을 그에 맞춰서 수정을 해나가는 그런 강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IB 피직스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제 무엇을 배우는지 간략하게만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IB 피직스는 단순히 막 공식을 외워서 문제를 푸는 요런,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물리학 과목은 아니고요. 역학, 파동, 전기, 뭐 에너지, 현대물리, 뭐 심지어 여기 나오시는 필드, 되게 현대적인 이론이죠. 그리고 뉴클리어, 퀀텀, 뭐 이런 피직스. 그러니까 여러 분야를 이렇게 각각 배우면서 이 각각의 개념이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는지 이해하고 그리고 새로운 문제 상황에 연결하는 능력을 특히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새로운 문제 상황이라는 건데 이 IB가 개정이 2023년도에 이제 됐거든요, 물리학이. 사실 이게 개정이 되기 전에는 그냥 토픽별로 문제가 나오고 12개의 토픽당 하나씩 나오고 그냥 시험이 끝났어요. 근데 이번에 개정이 되고 나서 이렇게 5개의 큰 심으로 바뀌면서 분류가 되면서 이제 이 5개의 심에 있는 내용들을 모두 다 활용을 해서 이제 새로운 저희가 전혀 본 적이 없는 신개념 문제들을 좀 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 상황을 좀 해석하는 능력이 좀 많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을 안다 요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왜 여기서 이런 물리학적인 개념을 써야 되고
이 상황에서는 어떤 물리 모델로 얘를 해석을 해야 되고 무슨 수학적 배경 지식이 이 뒤에 있는가를 판단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암기형인 이런 과목으로 접근한다기보다는 당연히 논리와 해석 그리고 그 문제 상황에 대한 판단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IB 피직스에서 강조하는 점이 IBO에서 딱 세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가장 큰 첫 번째는 conceptual 이제 understanding입니다. 즉 이제 주어진 공식의 물리적 의미, 그리고 그거의 수학적 의미, 그리고 그 공식이 사용되는 물리적 상황에 대한 이제 판단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methodological knowledge.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물리 현상을 저희가 이제 실험적이고 모델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뭐 태도인데요. 이제 특히 이 바뀐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여러 물리 현상을 설명하는 실험적, 수학적 모델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강조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실험적인 지식만 알면은 풀 수 있던 문제들이 대부분이었던 반면에 개정이 되고 나서는 이 실험 문제들도 굉장히 고차원의 물리적인 지식을 요구하고 이제 수학적인 사고 능력, 모델링 능력이 이제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있어서 IB 피직스에서 이 메소돌로지컬 놀레지를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강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메타 코그니티브인데요. 그냥 말 그대로 이거는 사실 이제 흔한 말로 메타 인지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무엇을 현재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IB 피직스가 옛날과는 다르게 단원별 내용을 이렇게 따로 외우는 구조가 아니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5개의 팀으로 지금은 나눠져 있는데요. 옛날에는 이게 그냥 12개의 단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서는 그냥 각각의 단원에서 뭐 한 문제씩 혹은 내지 두 문제씩 이렇게 나와서 그냥 시험을 종료를 시켰는데 지금은 이제 실제로 학생이 한 번 배운 개념을 그 이후에 다른 단원과 문제 상황 속에서 반복적으로 다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힘과 운동에서 배운 이제 에너지에 관한 사고 방식 이게 전기 그리고 웨이브 이런 단원에서 다시 연결이 되고 그래프 해석이나 모델링 능력도 여러 단원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요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에서 요 IB 피직스, 개정된 IB 피직스를 나선형 교육 과정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즉 이제 하나의 개념을 한 번 배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개념과 사고방식이 더 높은 수준에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다시 다루면서 이 피직스에 대한 물리라는 과목에 대한 이해를 이제 심층적으로 깊게 만드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이제 단원별로 끊어서 암기시키기보다는 각각의 터픽과 터픽, 그리고 각각의 씀에서부터 씀으로, 이전에 배운 개념을 계속 다시 연결하고, 그리고 거기서 확장을 하면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물리학이라는 과목의 전체적인 큰 그림, 큰 구조를 보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IB 피직스를 해야 될까요? 뭐 이거는 사실, 어, 입시적인 측면이 가장 강하죠. 이제 학생들이 왜 IB 피직스를 선택하고 또, 제대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 이제 공학이라든지 혹은 뭐 수학, 물리학, 뭐 컴퓨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자연과학 계열을 목표 하는 학생들에게는 이제 매우 되게 중요한 과목이 되겠죠. 당연히 여기서 이제 7점을 받아가야지 경쟁력이 있는 그런 입시 원서를 지원을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 IB 피직스가 굉장히 유리한 점이 보시다시피 7점의 바운더리랑 이제 요 정도의 점수를 받으면은 이런 점수를 부여해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7점의 바운더리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25년 매일 5월 시험의 최종 결과를 가지고 온 건데요. 자, 100분율로 환산을 했을 때 63%만 도달하게 되면은 저희는 7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게 다른 자연과학들과 비교를 하면은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바운더리인데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바이올로지를 바이올로지를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바이올로지 같은 경우는 바운더리가 보통 거의 80%에 육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케미스트리도 거의 마찬가지죠.
뭐 수학도 뭐 요즘 처음 개정이 됐을 땐 수학은 좀 바운더리가 낮은 편이었지만 이제 요 몇 해는 또 수학이 다시 잘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요 바운더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물리는 어떤가요? 물리는 이렇게 60%대 유지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물리가 그냥 어려워서 잘하는 학생이 별로 없어서 이런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것도 막상 아닙니다. 여기 7점을 받은 학생의 퍼센테이지를 한번 봐보시면요. 자, 바이올로지 같은 경우는 7.1%, HL 7.1%, 그리고 SL은 5.6%를 기록하고 있고요. 케미스트리는 13.8%, 그리고 8.6% 이렇게 각각 HL, SL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건 마찬가지로 굉장히 낮죠. 8.2%, 6.2%. 뭐 디자인 테크놀로지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물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저희 피직스를 보면은 19.6% 굉장히 높죠. 그리고 SL은 10.5%로 조금 낮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SL 과목들과 비교를 하면은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입시적인 측면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고 점수를 받기에도 굉장히 유리한 과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여름 특강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수업 방식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저희 수업은 크게는 개념 수업 그리고 문제풀이 수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자, 개념 수업에서는 이제 교과서적인 정성적인 설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필요한 경우 정량적인 유도까지 다루게 되는데요. IB 매스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의 어느 정도의 수학을 사용을 해서 물리 지식들을 유도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을 개념 수업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런 수학을 사용하는 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수학이 있어야지 물리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물리에, 저희 IB 피직스에서 그 물리에 대한 큰 그림을 보려면은 어느 정도 수학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직관적인 이런 물리 사고를 배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념 수업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이 방식이 제가 물리교육을 또 전공하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제 물리는 결국 분리되는 과목이 아니죠, 수학과. 수학을 통해서 물리적 의미를 더 정확히 이해하는 그런 과목이고요. 그래서 저는 학생이 공식을 외우기 전에 요 식이 무엇을 의미하고 이 식이 왜 이렇게 나타났고 무슨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지 변수 하나하나가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왜 이런 식으로 식의 형태가 나오는지를 좀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IB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단원별 암기보다는 개념과 개념 간의 연결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나선형 교육 과정을 제가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앞에서 배운 개념을 뒤에서 다시 꺼내고 이제 더 복잡한 물리적인 상황을 제시하면서 학생이 이제 이게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겠구나를 직접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 제 개념 수업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풀이 수업에서는 이제 또 기본 개념 문제, 뭐 패스트 페이퍼, 그리고 제가 자체 제작한 신유형 문제, 그리고 최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이제 특별 난이도의 워크시트가 있는데요. 이제 단계별로 난이도를 점차적으로 이렇게 올려가면서 저희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를 천천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념 수업과 문제풀이 수업과 별개로 이제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 위클리 테스트가 있는데요. 이 위클리 테스트에서는 매주 일요일에 이제 학생들에게 제가 이제 70%는 패스트 페이퍼로 구성이 되어 있고 30%는 제가 직접 출제한 이제 자체 제작 신유형 문제를 이렇게 융합을 해서 일요일 저녁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주에 배운 내용들을 학생은 그 시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보다 객관적인 판단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자투 리뷰인데요. 이 자투 리뷰는 이제 매 수업 직후 당일 수업에 대해 이제 질문을 올려주면 학생들 답변을 하고, 뭐 이제 당일 수업에서 내 뭐 질문하고 싶은 거 뭐 억지로 한 개 이렇게 꼭 올리는 형식으로
서로 학생 그리고 저 교수자의 이제 학습 참여도를 이렇게 높이는 좀 교육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를 들어드리자면은 이제 이거는 위클리 테스트인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시험지를 만들어서 패스트 페이퍼 그리고 제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문제들을 이렇게 융합을 해서 학생들한테 일요일 저녁에 이렇게 시험지가 배부가 되게 되고 이제 주어진 시간 내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이렇게 다 풀게 되면은 제가 채점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학생들과 이제 일괄적으로 토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제 개념 수업에서는 제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제가 아까 강조드렸던 점들을 다 담고 있는 이런 제가 자체 제작 PPT를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이런 자투 리뷰 또한 이제 학원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입시 준비의 시간적 관점에서 이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IB 입시는 여기 적혀 있듯이 단기간으로 완성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 2년짜리 장기 프로젝트이죠. 뭐 내신 그리고 파이널이 모두 중요한 구조이기 때문에 뭐 내신만 챙기거나 뭐 파이널만 바라보는 이런 식의 접근은 굉장히 또 위험 부담이 크겠죠. 그리고 기출 문제만 또 양치기식으로 푸는 방식도 너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이널에서는 기출이 그대로 안 나와요. 그리고 꽤 스타일이 매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 그리고 파이널 각각 다른 이런 대비 전략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내신에서는 패스트 페이퍼만 나오는 반면에 파이널에서는 문제 유형이 계속해서 바뀌니까.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단기간 점수 상승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2년 동안 꾸준하게 실력을 쌓고 그리고 각 시기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 저는 학생들에게 언제 개념을 정리를 해야 하고 언제 학교 시험을 대비를 해야 하고 그리고 언제부터 파이널 최적화된 훈련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 구분을 해서 지도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결국 IB에서 안정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은 뭐 이런 속도보다는 방향성이 중요하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제 강의의 목표점에 대해서는 이제 단순 암기를 넘어서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계속 강조를 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왜 그것이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런 정성적인 해석만을 넘어서 또 수학적인 언어, 이런 걸로 물리적인 현상을 해석하는 능력을 근본적으로 기르는 수업을 지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개정된 IB 물리가 단순하게 공식을 뭐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구조가 이런 나성현 교육과정처럼 좀 강조가 많이 되는 상황이니까 복잡한 물리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인투이티브하게 그 현상을 딱 파악하고 여기서 무슨 공식이 필요하고 무슨 물리적인 배경이 있는지를 즉각적으로 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물리교육을 좀 전공한 사람으로서 학생이 틀리는 이유를 단순히 공부가 부족해서라고는 보지 않고요.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이제 개념이 머릿속에서 좀 구조화가 되지 않았거나 수학적 표현과 물리적 의미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이런 정답을 맞히게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학생이 개념을 자기의 언어로 설명하고 좀 낯선 문제들을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신개념 문제처럼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데 좀 초점을 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IB 피직스에서는 여러 개념이 반복적으로 연결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한 번 설명하고 끝내는 방식보다는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그 추후에서 다시 꺼내면서 문제 유형들을 많이 익혀가고 이제 문제 개요들, 새로운 모델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어, 조금 진행을 많이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이런 최적화된 접근법을 통해서 모든 학생들이 시험에서 7점을 받는 게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커리큘럼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커리큘럼은 프리 IB 먼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리 IB에서는 저희가 이때는 IB를 아직 체계적으로 배우기보다는 물리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공부를 할 예정인데요. IB 피직스에서 배우는 앞에 두 단원을 중점적으로 배울 예정입니다. 자, 그중 이제 첫 번째 단원, 즉 메카닉스 역학 단원에서는 저희가
SL 단원들만 취급을 할 예정이고요. 요 셀머 에너지, 즉 물질에 관한 내용들을 공부할 때는 저희가 HL 내용도 조금씩 넣어서 같이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주차별로 공부할 내용은 아래와 같고요. 물론 이게 제가 여기서 지금 주차별로 이렇게 진도를 나가겠다라고 해서 100% 이렇게 나가는 거는 아닙니다. 이제 학생들의 수준,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개개인의 차이를 다 고려를 해서 조금씩 진도를 더 빠르게 나갈 수도 있고, 좀 더 느리게 나갈 수도 있고, 혹은 뭐 다른 이제 보충 설명들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P1입니다. DP1은 이제 DP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이죠. 자,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어, 4주 동안 진행되는 여름 특강에서는 저희는 일단 A 단원, B 단원, IB에서 처음 배우는 맨 처음에 두 개의 단원의 진도를 전부 다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사용되는 수학적인 기법이라든지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들은 첫 번째 수업에서 일단 한번 간략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C는 이제 시간이 된다면은 조금 더 깊게 A, B 단원 외로 세 번째 단원은 이렇게 조금 더 진도를 나가볼 예정이고요. DP2 학생들은 이제 시험을 대비하는 입장으로서 마지막 방학이죠. 마지막 이제 좀 긴 방학인데 이때 이 DP2 학생들에 대한 스탠다드는 저는 이제 좀 높을 거고요. C 단원을 기준으로 시작해서 교과서 전체 내용을 저희가 다 다룰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A에서 SL 파트라든지 그리고 B 파트는 이제 좀 쉬운 부분들은 저희가 좀 생략을 많이 할 거지만 좀 비교적으로 어렵게 나오는 HL 단원들 이제 Theme D라든지 그리고 Theme E 그리고 이제 저희 HL에서는 특히 제일 어려운 A4랑 이제 A5 Rigid Body Mechanics랑 상대성 이론 Relativity 요렇게 두 개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고요. 교과서 전체를 다 진도를 나가고 나서 그때부터는 좀 많은 문제풀이가 이제 특히 여름 특강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시험 전까지, 특히 목 전까지 양치기를 하면서 좀 시험에 대한 대비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기반을 좀 다져둘 예정입니다. 자, 이제 여름 특강에 대한 설명회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 것 같고요. 이제 만약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좀 저한테 문의 주시고 싶은 점이 있으시다면은 이제 학원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여름 설명회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